시작부터 끝까지 멕시코가 아니면 느낄 수 없었던 느낌을 받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민족 특유의 사운드로 채워나가는 래퍼는 공식 음원과 특이한 포디움 세레머니로 화제가 되곤 하는 곳인데 올해 역시 특별한 분위기로 경기장을 채워냈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프리뷰에 기입한 내용에 큰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남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까지 영 드라이버들의 세션 참가 소식이 하나 둘씩 들려왔고 그 소식들이 쌓여 10개 팀 중 9개 팀이 리저브 드라이버를 차량에 탑승시키게 됐습니다. 자워버를 제외한 9개 팀이 리저브 드라이버를 출전시켰으며 대표적인 선수로는 레드불의 림블라드와 메르세데스의 프레데릭 베스티, 그리고 인디카에서 활약하고 있는 맥라렌의 파트 워드가 있었습니다. 프랙티스 1에서 소프트 타이어를 받아서 달려볼 수 있었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림블라드는 츠노다보다 더 빠른 기록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본인의 별명에 걸맞는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일 없이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많은 데이터를 쌓아나갔으며 페라리가 유독 빌드업을 잘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Q1입니다. 이 세션에서 여러 의미로 보기 힘든 상황을 몇 가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록이 예년과 비교해서 느린 것은 맞지만 그 사이에서 중하위권 팀이 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빌드업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페라리도 눈에 띈 반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차량이 확실히 운전하기 편해졌다고 말한 츠노다는 탈락권에서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본인의 힘으로 탈락권을 벗어났고 충격적인 하즐의 세션 1위 기록과 함께 탈락자가 정해졌습니다. 순위표에서 보이시다시피 20명의 선수가 1초 차이조차 나지 않는 엄청난 접전을 벌인 세션이었습니다. Q1 탈락자는 보톨레토, 알본, 가슬리, 스트롤, 콜라핀토입니다. Q2입니다. 첫 번째 도전부터 노리스가 1분 16초 252의 기록으로 안정권에 진입한 것과는 반대로 팀메이트와 1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불안한 장면을 연출했던 피아스트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엔진 출력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발언했고 팀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후 세션이 마무리됐을 때 직전 세션 1위였던 하자르가 턱걸이로 생존에 성공했고 츠노다가 쟁쟁한 경쟁자 사이에서 고작 0.012초 차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Q2 탈락자는 츠노다, 오콘, 훌켄버그, 알론소, 로슬입니다. Q3입니다. 여느 때와 비교해봐도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 퀄리파잉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르클레르가 첫 도전부터 당일 최초로 15초대에 진입하게 됐고 페라리의 두 선수가 최전방의 홀수 그리드를 잠정적으로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노리스 본인도 스스로 대만족한 랩을 완성시키며 범접 불가한 기록을 작성했고 이 기록에 그 누구도 끝내 도달하지 못하며 최근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폴 포지션을 꿰찼습니다. 그러나 피아스트리가 예상 밖의 부진으로 8위까지 밀려나 악조건에서 레이스를 펼쳐야만 했습니다. 페라리는 빌드업의 효과를 톡톡히 받고 메르세데스 역시 예상외로 선전하며 꽤나 높은 위치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해밀턴이 페라리 이적 후 첫 포디움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챔피언 경쟁에 내가 빠질 수 없다. 2025 멕시코시티 그랑프리 폴 포지션의 주인공은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였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레이스 시작 단계부터 긴 시간 혼전이 지속됐습니다. 1번 코너에서부터 4와이드 배틀이 펼쳐지고 베르스타펜이 트랙을 벗어났으며 잘 보이지 않는 뒷순위에서도 약한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위가 뒤처진 피아스트리가 츠노다의 뒤에 붙잡혔고 베어만이 순식간에 6위까지 치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베르스타펜과 해밀턴이 싸우는 틈을 타 베어만이 이 두 사람을 모두 제쳐낸 와중에 로스는 정말 조용하게 리타이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정 주행로를 통해 복귀하지 않는 해밀턴이 10초 페널티를 받았고 피아스트리는 손해를 보긴 했지만 어떻게든 츠노다라는 벽을 뚫어냈습니다. 20랩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소프트 타이어로 스타트한 선수들이 피트스탑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새 타이어의 이점을 이용해 앞선 선수들을 잡아나갔습니다. 그러나 피트 리미터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피트로 들어가던 사인츠의 차량에 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서 핀레인 과속으로 5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후 로슨과 마찬가지로 아무 소식 없이 리타이어 절차를 밟은 훌켄버그가 있었고, 레이스가 절반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 노리스가 2위 베르스타펜과 약 30초의 격차를 벌려놓으며 황제 주행을 펼쳐나갔습니다. 36랩째에는 차량의 속도가 제대로 붙지 않던 알론소마저 조용하게 리타이어했는데 파워 유닛 과열로 인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습니다. 이후 3위 자리에서 메르세데스의 두 선수와 피아스트리를 제대로 막아내는 베어만의 모습을 장시간 볼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베어만을 잡고 싶던 러셀이 팀에게 강한 어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안토넬리 외 2명이 나란히 피트 스탑을 진행하고 직후 베어만과 러셀까지 피트로 들어가면서 베르스타펜이 3위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앞서 5초 페널티를 수행한 사인스가 같은 이유로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까지 수행하게 되는 악재를 맞이했는데, 나름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인스였기에 더욱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정정당당한 배틀을 통해 철옹성 같은 메르세데스를 모두 뚫고 올라온 피아스트리지만 레이스 막판까지 입은 손해는 너무나도 막심했고 1포인트를 두고 전년도 F2 챔피언 후보였던 두 선수의 배틀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레이스를 5랩 남기고는 르클레르와 베르스타펜의 2, 3위 싸움과 베어만과 피아스트리의 4, 5위 싸움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고, 후위에 있던 선수들이 각각 타이어의 이점과 차량 성능의 우위를 통해 점차 격차를 좁혀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선수 모두 초월 가는 거리에 도달했고 슬립스트림과 DRS를 이용해 꾸준히 압박해 나가는 와중 사인스가 16번 코너에 차량을 세우면서 레이스를 고작 2랩 남기고 VSC를 불러냈습니다. 계속 같은 페이스로 달렸다면 가능했을 초월에 찬물이 끼얹어졌는데, 설상가상 VSC가 해제된 후에 나오는 DRS 구간이 없던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는 모두 순위 상승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노리스의 압도적인 우승으로 레이스가 막을 내렸고, 그 뒤를 르클레르와 베르스타펜이 이으면서 결국 원스톱을 도전한 3명의 선수가 포디움을 장식했습니다. 베어만은 하스 소속으로 개인 최고 커리어인 4위에 올랐지만 도박성이 짙을 수는 있으나 원스톱을 도전했다라면 3위까지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반면 해밀턴은 10초 페널티의 여파로 또다시 포디움 피니시에 실패하고 말았고, 피아스트리는 나름 5위까지 올라오며 최악의 결과만은 피한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베어만을 뒤로 한 채 노리스가 6경기 만에 우승을 신고하며 멕시코 그랑프리를 종결지었습니다. 로얄로드의 재력을 발휘하며 결국 포인트를 얻어낸 볼톨레토도 대단했고, 여러 선수의 견제를 받았던 피아스트리도 어떻게든 순위를 끌어올린 것이 놀라웠지만 이번 그랑프리의 결과로 인해 노리스가 챔피언십 선두를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목표로 하는 선두가 바뀌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4포인트를 줄이면서 36포인트 차이가 됐는데, 남은 4경기 동안 어떤 스토리가 쓰여질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멕시코시티 그랑프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차기 페라리 드라이버로 성장할 베어만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다음 그랑프리는 2주 뒤 볼톨레토의 모국인 브라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올해의 인터라고스는 어떤 변수를 몰고 올지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